오늘은 필립의 진화주의 읽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덧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성경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창조 과정을 과학적 이론으로 규명하려는 주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과학회가 6일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천년 전에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며 지구가 6천년 전에 창조된 것을 미국의 그랜드 캐년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둘째는 점진적 창조론으로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과학자들의 이론대로 오랜 세월을 걸쳐 점진적으로 창조되었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종류별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유신 진화론입니다.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를 이와 같이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성경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많은 성도들에게 대립 구조로 각인되어 있어서 창조론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로, 진화론 하면 자유주의 신앙인이거나 무신론자로 간주됩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창조과학의 6일 창조론인 젊은 지구론을 믿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한국의 창조과학의 젊은 지구론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젊은이들과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신 과학 이론으로 무장한 무신론자들이 많은 젊은이들과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생물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두 과학 무신론자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우주와 생물에 대한 진화론은 현재 연구소나 대학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전문 과학자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194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호킹은 21세에 나타난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굴하지 않고 작년인 2018년에 타계할 때까지 우주론과 양자역 중력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세상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BBC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더 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지성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천재적인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호킹이 1988년에 발간한 시간의 역사는 2500만 부가 팔리면서 우주와 물질,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 대한 우주의 비밀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 공조로 발간한 위대한 설계에서 호킹은
신은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과학적 주장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호킹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호킹은 자연 현상을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신의 개념이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호킹은 우주의 시작에 창조주는 필요 없으며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킹은 자연 현상을 구체적으로 주재하는 신적 존재로 이해한 듯합니다. 다음은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킨스는 1941년생으로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및 동물 행동학자이며 대중과학 저술가입니다. 도킨스는 무신론자이며 철저한 인본주의자, 회의주의자, 과학적 합리주의자입니다. 도킨스는 2013년 영국 월간지 프로스펙트가 공개한 올해의 사상가 65인 중 최고의 사상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킨스는 학문적 업적을 평가할 때 진화 생물학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며 또한 베스트셀러인 그의 대중과학서로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도킨스의 여러 저작에 나타난 무신론 및 종교 비판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는 신이라는 가설 없이도 과학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진리는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하며 과학이 옳다면 종교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과학이 설명하는 세계는 보편적이며 장엄하며 제한이 없다. 넷째, 종교는 마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인간의 마음을 전염시켜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살상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은 신념으로 도킨스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의 책이나 강연의 목적을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계몽시키는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무신론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무신론과 유신론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도킨스의 저서인 눈먼 시계공은 19세기의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의 유명한 창조 해설서 논문인 자연신학에서 따온 것입니다. 페일리는 만약 우리가 시계와 같이 정밀하고 복잡한 사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면 시계의 내부 구조의 복잡함과 정밀함 때문에 우리는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한 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일리는 시계 속에 존재하는 설계의 증거는 자연의 작품 속에도 존재하며 자연의 작품 쪽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시계를 설계한 시계공이 있다면 자연에도 설계자, 바로 창조주이신 신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도킨스가 페일리 주장을 받아 진화 과정에 만일 설계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필경 눈이 먼 시계공일 것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도킨스는 진화론이 생명의 처음과 오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초자연적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진화에 앞서 설계자는 그저 눈먼 시계공일 뿐이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의 시계공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서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며 톱니바퀴와 용수초를 설계하고 조립하지만, 그러나 자연을 창조한 시계공은 마음의 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도킨스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자주 드는 정교한 눈의 구조를 예로 들어, 인간의 눈이 신에 의해 계획적으로 설계되었다면 신은 망막에서 시세포를 빛이 들어오는 쪽에 놓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전달할 시신경을 시세포 뒤로 빼서 뇌로 연결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의 눈은 시세포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있고 시신경이 빛이 돌아오는 쪽에 있어서 빛이 신경들의 숲을 먼저 통과해야 하므로 빛이 약해지거나 굴절되는 단점이 있는 점을 듭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망막이 있으면 망막에 시세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시세포 뒤에 시신경이 있어서 그 시세포가 느낀 것을 시신경이 전기줄처럼 전달돼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반대로 신경이 시세포 앞에 있음으로 해서 빛이 오는 것을 오히려 차단하고 굴절 현상을 일으킨다는 구조입니다. 만일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자가 있다면 왜 불완전한 형태의 눈을 설계하였을까 하고 도킨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물의 기관이 가진 불완전성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진화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눈의 구조에 대해 2006년 3월 모의고사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정답은 토킨스의 말대로 빛이 앞쪽에 있는 시신경을 통과하며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 사용하는 맹점이 바로 이 안구 안에 있던 시신경 다발이 뇌로 연결되기 위해 안구를 빠져나가는 지점인 맹점인 것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설교로 시신경이 시세포 뒤에 위치했다면 맹점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접했던 학생들이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을 읽을 때 얼마나 빨리 공감을 하겠습니까? 도킨스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으로는 복잡한 생물로 진화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자연 선택을 통한 점진적인 진화로 생명의 복합성과 완벽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으로 보여줍니다. 원숭이가 무작위적으로 타자기를 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한 문장을 쓰게 하는 원숭이 셰익스피어 모델을 들어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조금 낮은 확률일 뿐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예는 지난주 카페에서 임 형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임 형제가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시계를 보았는데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모르고 멈춘 시계를 차고 온 것을 깨닫고 모바일 폰의 시간을 본 순간 임 형제는 놀랐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의 시간과 모바일 폰의 시간이 거의 같은 2시 50분을 조금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의 시간과 모바일 폰의 시간이 거의 같은 2시 50분 지난, 그와 마찬가지로 멈추었던 시계를 어느 무작위 순간에 보았을 때 모바일 폰 시간과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눈먼 시계공은
영국 왕립학회 문학상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문학상 수상작으로 가장 대중적인 진화론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F 소설가인 아시모프는 독창적이고 생동감 있는 훌륭한 책 진화론의 세부 사항을 확신을 가지고 해설하였고, 창조론자라는 석기시대인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해 주었다. 타임즈는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생명의 의미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의 열정과 과학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설명하였다. 뉴욕 타임스는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 선택 이론이 의도나 설계와 같은 단어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현대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가 거둔 성공은 감탄할 만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 책은 아름답고 뛰어나다. 모든 페이지가 진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 최고의 과학책, 아니 최고의 책이다. 다음은 눈먼 시계공의 일부입니다. 자연 선택의 결과로 태어난 오늘날의 생명체들을 보면 마치 숙련된 시계공이 설계하고 수리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계공이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다 가끔 요행이 째깍거리며 작동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 이처럼 눈이 먼 시계공 마냥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 선택이 만일 미세한 시계 구조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렌즈까지 켜고 일하는 멀쩡한 시계공이라 하더라도 생명체를 결코 완벽하게 만들 수 없는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자연 선택이라는 시계공이 다루는 시계 부품은 다름 아닌 유전자이다. 그런데 가지고 일할 유전자들이 일구이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유전자들과 함께 일관성 있는 작업을 도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도킨스는 지금 다면 발현과 바인자 발현이라는 유전학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유전형과 표현형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생명과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DNA의 유전 형질을 계산하는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 분야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유전자 가위 개발에 집중해 돌연변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한 자칭 눈뜬 시계공인 김진수 교수가 개발한 유전자 가위는 인간 세포를 비롯한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장하는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를 정자와 난자를 인공으로 수정한 세포에 사용해서 원치 않는 유전병의 DNA를 잘라냄으로써 불치의 유전병이 더 이상 자자손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시술은 물론 연구도 금지되어 있어서 불치의 유전병을 갖고 있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무신론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과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인 진화 이론들은 현재 주류 학자들 대부분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 청소년들은 쉽게 그들의 무신론 주장에 설득당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사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호킹과 도킹스는 질환론으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설명이 되니까 신은 없다라고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철도가 건설된 것을 놓고 친일파와 반일파가 서로 벌이는 논쟁과 같은 것입니다. 친일파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하나로 생각하는 반면에 반일파에서는 러일 전쟁을 수용하고 한국의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부설된 철도를 서로 다른 역사관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진화 사실을 호킹과 도킨스는 철학적인 판단으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크리스천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창조론 대 진화론이라는 대립구도의 우물 안에서 탈피하여 더 이상 호킹과 도킨스와 같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저명한 진화론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주의 내에서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여러